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그 KPMG 조재박 부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그 디지털 쪽, 핀텍 쪽을 맡고 있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번 주제가 금융과 이제 비금융의 융합, 또 약간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약간 전공이 그 컴퓨터 공학입니다. 그래서 원래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하고 한 3년 정도는 스타트업에 있다가 한 20년 넘게 지금 이제 디지털 금융 쪽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운이 좋게도 그래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금융 정책 당국 그 뭐 최근에도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발전 심의회라든지 아니 마이데이터 금융혁신 뭐 샌드박스 이런 쪽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담아서 좀 전에 이제 박상진 대표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빅텍이나 핀텍 회사 입장에서 이제 금융에 대한 혁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전통적인 금융사를 포함을 해서 금융의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그 두 가지 챕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융복합하고 AI 쪽에 대한 트렌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이제 1월달에 CES가 있었죠. 그때 그 수많은 회사가 이렇게 출품을 했었는데 이제 핀텍 디지털 금융 쪽 관련된 회사 숫자를 세 보니까 76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키워드가 당연히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AI나 아니면 커머스나 아니면 헬스케어, 이제 모빌리티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요 키워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만큼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좀 전에 저희 그 박상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금융을 이제 바로 금융사에 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플랫폼이나 아니면 내가 지불을 하는 그런 커머스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차를 타는 모빌리티 과정이나 그런 쪽에서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금융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그 뭐 네이버에서 이제 무인 편의점 말씀도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게 보면 은행이나 보험, 카드, 증권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잘 지불을 하고 돈을 모으고 또 돈을 쌓고 또 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헤징을 하고 이런 기능으로 좀 분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국민들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은행이 중요한지 카드가 중요한지 뭐 보험이 중요한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돈이 잘 지불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돈을 잘 모을 수 있고 빌릴 수 있고 그런 기능적인 관점이 앞으로 훨씬 더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게 이번에 그 CES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레빗 R1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LLM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AI 쪽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핸드폰을 꺼내서 어떤 말을 하고 명령을 하고 앱을 키는 것도 이제 귀찮은 거죠. 차라리 그 내가 잘 주문하는 피자를 주문해줘라고 하면 내가 주로 주문을 했던 피자 내역이 뜨고 거기에 대해서 컨펌만 누르면 내가 이미 사전에 등록했던 그런 카드로 아니면 이제 페이먼트 플랫폼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점점 더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중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이나 어떤 이제 그 뮤지엄이나 이런 쪽에 입장을 할 때도 NFT가 있으면 그거 기반으로 인식이 돼서 이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것들이 금융과 같이 결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어렵게 보이는 그림인데 되게 단순합니다. 그 위쪽은 이제 가상이나 온라인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밑에는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 또 왼쪽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오른쪽은 이제 일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보험, 카드, 증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기능에 대한 것들, 돈을 모으고 빌리고 쌓고 이제 지불하고 이런 중심선에서 훨씬 더 연장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금융이 점점 녹아드는, 고객도 모르게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이 행해지는 형태가 앞으로 더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융복합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AI 쪽 그 너무 많이 얘기 들으실 거고요. 그 최근에 보면 그 2022년도 저희가 11월 말에 챗 GPT라고 하는 걸 처음 접했습니다. 이제 불과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죠.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이제 저희 스피치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는 이제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말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고, 뭐 네이버 이제 하이퍼클로바 X라든지 아니면 이제 GPT-5 같은 것들이 더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AI 쪽에서도 보면 가장 그 시장 규모가 큰 쪽이 금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이 가장 크고 또한 AI 쪽에 대한 성장률 자체도 거의 60% 이상으로 볼 만큼 이렇게 이제 AI 쪽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또 금융에서도 그만큼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재밌게 보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그 금융 쪽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지만 최근에 AI가 나오면서
AI 같이 CEO들 아니면 오너들이 관심 있는 주제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들, 블록체인 이런 얘기들 많이 그 오너들, CEO들하고 드리지만 사실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AI 쪽이 나오면서 뭐 글로벌 이제 CEO들 커멘트인데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CEO들이 AI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컨버전스라고 하는 부분들, 융복합에 대한 부분들, 또 AI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하고는 다르게 단순히 어떤 그 뭐 형태를 바꾸고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좀 가시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금융에도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뱅킹 에브리웨어, 내가 굳이 이제 뱅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금융에 대한 기능들을 플랫폼이 됐건 아니면 이제 다른 모빌리티나 헬스케어 접점이 됐건 손쉽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들어오는 접점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데이터에 대한 것들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잘할 건지 아니면 내부적인 통제를 잘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요. 또 AI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쓰는지, 또 글로벌한 투자를 어떻게 잘 하는지, 우리 고객 접점을 어떻게 늘려가는지가 금융에 있어서도 훨씬 더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 금융사 그 아마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사실 국내 금융사 주식 투자가 그렇게 그 재미있는 투자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올해 그 밸류업 얘기가 나오고 또 내재 가치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금융사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 주요 금융사 그 PBR이 한 0.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그만큼 그 평가 가치가 낮고요. 지난 5년간 국내 금융사 최근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총액 상승률이 한 2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럼 사실 이게 글로벌도 이렇게 그 주식 시장 또 금융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평가가 좀 박할까요? 약간 저는 재밌게 본 게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금융사의 시가총액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JP 모건 체이스 아까 저희 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사이에 그 시가총액이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조 넘는 회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UHG 국내 뭐 글로벌 최대 이제 건강보험 회사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그 1등을 하고 있는 MUFG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저희가 원화로 환산했을 때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환율 탓일까요? 그 실제로 그 로컬 커런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JP 모건 체이스나 UHG 같은 경우에 한 60에서 70% 정도 달러 기준으로도 늘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NYSE가 동기간에 한 40% 정도 늘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보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니케이가 한 80% 정도 올라서 되게 퍼포먼스가 좋긴 한데 MUFG는 150% 정도가 원화 그 엔화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그 시가총액이 조금은 더 재미가 없고 조금은 정체돼 있어 보이지만 글로벌 이렇게 큰 금융사들, 대형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융복합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아니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것들을 잘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경황이나 트렌드를 봤을 때 국내 금융 산업에 대해서 아젠다를 한 5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고객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진출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는 아마 그 아까 네이버에서도 보신 것처럼 금융사가 이제 가만히 고객을 기다려서는 고객을 만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고객 접점을 늘릴 수 있을지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제가 2월달에 이제 금융발전 심의회 그 미팅을 갔었는데 올해 금융위에서 3대 키워드가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그다음 기후 기술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 기후 기술이 금융위원회에서도 핵심 아젠다로 나올 만큼 이제 고객층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올해가 2024년이 이제 저는 좀 재밌게 보는 게 65세 이상 인구 그 1,000만 명 돌파의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0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가 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저희가 2040년이 되면 34% 이상이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됩니다. 그럼 사실 금융의 역할, 금융 상품이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웰리스, 헬스케어, 너싱케어
이런 쪽에 대한 요양, 간호, 간병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조가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금융사 또 빅텍, 핀텍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약간 미래의 관점, 또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그 고객 프로파일이 바뀌는 쪽에 대해서 상품이나 접점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은행, 보험, 카드, 증권도 있지만 기능 중심으로 재조합이 됐을 때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우리 자사 채널도 있지만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비금융 쪽으로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 또 쉽게 그걸 갖다가 그 업데이트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험사 아마 잘 아시겠지만 생명보험에서 대표적인 상품은 원래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사망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사실 요즘은 이제 그 다음 생애보다 현세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훨씬 많아졌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에이징에 대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신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낸다라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낸 보험사에서 향후에 그 요양, 간호, 간병을 토탈로 이렇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보험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더 좀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포라고 해서 일본 이제 메이저 보험사 중에 하나인데, 손포가 지금 그 간호 간병에 있어서 일본에서 넘버 2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고객만 이제 10만 명 이상을 갖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내 그 KB나 일부 보험사에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보험사 아니면 이제 금융에서 또 중요한 역할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금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텍도 같이 금융을 많이 하실 거고, 또 비금융사도 금융에 대한 기능을 같이 분담을 하실 건데, 금융이 사실 가장 중요한 또 기본 역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금융은 이제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그 리스크를 또 해칭을 하고 또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그 자산 관리, 또 어떻게 보면 보험에 대한 것들은 단순히 이제 10년, 2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런 타임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뭐 클라우드, AI, 데이터, 또 채널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그만큼 그 내부 통제나 리스크에 대한 발생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많아진 데이터, 또 내부에 있는 그런 행동 데이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사전적으로 측정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이제 AI나 그런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그 뭐 AI 기반 업무 패턴이라고 해서 실제 저희 그 금융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그게 지점이든 본점이든 아니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쪽도 진출 많이 하다 보니까 글로벌 쪽에 대한 그런 업무 처리에 대한 그런 비헤이비어 로그를 갖고 어떻게 이걸 잘 해석을 하고 사고를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직원들을 보호하고 금융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객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핵심 역량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금융이나 이제 또 금융을 하는 빅텍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또 다른 금융사하고 더욱 차별화되는 역량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AI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그 뭐 여러 이제 규제도 있고 또 금융이 약간 보수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비금융에 비해서는 금융이 그 AI에 대한 도입 속도가 살짝 늦는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망분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그 전향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금융에서 먼저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들, 또 저희가 그 상시 PI라고 해서 예전엔 저희가 항상 그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같은 개선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환전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또 언더라이팅, 그 보험에 있어서 언더라이팅을 하고, 또 보험금에 대한 그런 이제 클레임 같은 처리를 하는 쪽에 있어서도 저희가 항상 이제 많은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데이터가 워낙 많아졌고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런 프로세스 개선을 해도 좀 감에 의해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모바일 채널에서도 환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보험사에서도 보험금 사고 조사에 대한 것들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도 일부 AI를 적용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기술이 훨씬 좋아졌고, 오히려 가장 잘하는 직원은 하다못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언제 전화를 거는 게
또 어떤 타이밍에 고객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손해율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까? 또 반대로 그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기능 중심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의 역할들이 또 나름의 존재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편한 금융에 대한 기능들, 자산관리 상품이나 예금 아니면 이제 적금 아니면 대출 상품들은 온라인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상품에 대한 또 내 자산 관리에 대한 포트폴리오,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있을 때 이걸 종신보험에 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기 보험으로 60세까지 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국 인덱스 펀드에 넣는 게 좋을지 이제 이런 쪽에 대한 결정 같은 걸 할 때는 오프라인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은행 직원이라고 해서 은행 상품 외에 그런 증권이나 보험이나 또 그런 펀드 상품들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또 보험사의 아무리 유능한 에이전트라고 해도 또 증권이나 나머지 상품들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고객이 원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돈이 있을 때 이 캐시플로우하고 에셋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리스크에 대한 헤징 차원에서 보험 아니면 이제 건강에 대한 건강 자산 부분 네 가지 축을 놓고 어떻게 밸런싱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가 아마 항상 궁금할 거고요. 저는 그게 이제 궁극의 그 자산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상품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AI를 통해서 이 상품이 이렇게 갔을 때 수수료 차이가 얼마가 있고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상품들을 보시면 보험사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에서 떼가는 게 뭐 작은 건 5%, 큰 거는 이제 10%가 넘게 떼가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고 또 공고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AI 도움이 좀 본격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백오피스나 미들오피스뿐만 아니라 고객을 만난 접점 또 우리가 오프라인 채널에서 고객을 또 상담해주고 이야기해주는 부분들 또 반대로 이제 빅테크나 저희 또 금융사의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들어오면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앱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단순히 이제 조회는 잘 하는데 내가 있는 상품들을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상품은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 미국 인덱스 펀드로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기회 영역들이 아마 레커멘데이션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세 개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쇼핑몰 들어갔을 때 나한테 맞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금융 상품에 있어서도 이걸 이렇게 바꾸시면 똑같은 효과지만 10년에 한 5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향후 이제 가능해질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그 회사의 영향 차이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진출입니다. 사실 그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내수라고 많이 생각을 했지만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은행이나 특히 보험, 카드, 캐피탈 마켓 일부를 뺀 나머지 업종들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그 국내 4대 금융지주 또 해외 자산이 정말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그 창출하고 있는 레버뉴가 10% 미만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금융위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험사도 외국에 이제 은행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도 이제 열어주시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본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일본 3대 그 금융 지주가 이제 MUFG, SMFG, 미즈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손익이 전체 손익 중에 이제 거의 40% 정도에 육박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 먼저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나 유럽에 진출하면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어떻게 보면 동남아가 40%, 미국이 35%, 또 유럽이나 기타가 25% 이렇게 그 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큼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PBR 이 0.4라고 하는 거는 국내에서 저희가 자본이 있을 때 그걸 국내 금융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ROI가 좀 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금융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저희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좀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글로벌에 대해서 동남아를 넘어서 이제 좀 더 전향적으로 투자나 또 접점을 가져갈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제 제휴 투자 인수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금융사가 금융은 되게 잘 아시고 또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금융 외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모빌리티, 커머스, 또 부동산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은 되게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쪽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요양간호간병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요양간호간병만 요양원만 만들어서 고객들이 올까요?
요양원이 요즘은 또 약간 기피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이제 스마트팜이나 다른 테넌트 유치를 해서 경험을 줄 건지, 아니면 이제 커머스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접점을 먼저 선점을 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약간 고객 접점에 맞게 그 금융사 입장에서도 10년 전의 고객 접점, 지금의 고객 접점, 앞으로의 고객 접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나 제조에서 치프 커스터머 오피서라고 해서 CCO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금융사에서도 지금 이제 CCO가 소비자 보호 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지만, 향후에는 10년 전의 고객 접점, 지금의 고객 접점, 향후에 어떤 접점에 대한 것들이 고객을 만날 수 있을지를 저희가 늘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가져갈지 온라인 시키는 부분들이 향후에 되게 중요한 역할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 20분 정도 어떻게 보면 금융 좀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는 이제 그 국내에서 제조업이 워낙 그래도 잘 해왔고, 금융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국가 경제 차원이나 또 국민들, 저희 또 고객들 차원에서 훨씬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융복합이나 또 AI 같은 이런 이제 디지털 기술의 이머전스,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기반을 잘 다졌고, 또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도 규제 혁신에 대해서 되게 전향적인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잘 융합돼서 국내 금융산업이 더 밸류업 되기를 바라면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